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 파산을 신청하셨을 때 파산 절차에서 파산 선고가 안 되는 사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개인 파산 절차는 몇 년 전에 크게 한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예전의 절차는 개인 파산이라는 것이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파산 선고가 나면 면책 절차로 진행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지 종결이 되는 절차인데요. 예전에 기존에는 그 파산 절차에서 꼼꼼하게 심리를 하셨죠.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 파산 신문도 하시고 서류도 많이 요구하시고 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면책이 가능한 분들을 파산 선고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와 함께 동시 폐지를 같이 하고 면책 절차는 간단하게 진행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지금 파산 면책 절차 진행 방식이 많이 바뀌셨죠. 지금은 파산 절차는 간단하게 검토를 하시고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관제인을 대부분의 사건에 선임을 하고 파산 면책 절차에서 서류를 많이 받고 심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면책 불허가 사유도 면책 절차에서 조사를 하시고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 선고는 어렵지 않게 다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셨을 때 파산 선고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을 위반한 사건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관할이 춘천지방법원인데 서울로 잘못 접수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관할 위반 사건이 되어서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고소득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청자에게, 고소득자에게 개인 회생 절차나 일반 회생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를 하게 되시죠. 그런데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도의 파산 신청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파산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과거에 파산 신청을 한 번 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면책을 받지 못하셨던 분이 다시 한번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의 파산 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당연히 파산 선고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미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청하신 채무자에게 기존의 종전의 개인회생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 신청을 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계시고요.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개인 그 파산 신청은 취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개인 파산 면책 절차나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확정받으셨다면 7년이 경과되어야 하고요.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이 확정되셨다고 하면 5년이 경과되어야만 다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분의 경우는 지금 신청한 개인 파산 절차를 취하하고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행 진행되는 파산 절차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파산 선고는 받게 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산 선고가 안 되는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